조선 영화계에는 긍정역을 수행한 배우들과 함께 부정역을 수행한 배우들도 있습니다. 부정역 수행을 한 배우들 가운데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연기 형상을 인상 깊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계급적 원수들을 형상하는 데 정력을 다 바친 영화인들. 그들은 누구들이었으며 그들의 심장에는 과연 그 무엇이 끌어넘쳤겠습니까? 늘 말하는 바이지만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우리 인민들 속에 부정역 수행으로 인상을 남긴 배우들 가운데는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킹그스터 역을 수행한 이원균 동지도 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다면 일단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라. 때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그에 물들지 그는 않는가. 42년간 배우 생활을 하면서 7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거의 모두 부정역을 수행했습니다. 주로 리원균 동지가 담당한 역, 말하자면 리원균 동지가 출연한 영화들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은 한의학자의 길에서 이제 미국 선교사 역, 그리고 예술영화 보충병에서 스미스 고문관 역, 그리고 소년 빨치산에서 파킹스 역, 텔레비전 예술영화 준엄한 평화에서 이제 리아드 역. 정말 많은 영화들에 이제 출연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호나마 형인 그가 이제 왜 자꾸 이제 이런 역만 고정적으로 맡아 하는가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원균 동지의 경력에 대해서 알고 나면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원균 동지는 남조선에 고향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서울이 해방되자 의영군에 입대한 그는 1951년 가을 전투 도중 적의 총탄에 맞아 다리를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영예군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의영군에 입대한 리원균 동지는 남조선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몹시 그리워하였습니다.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면 의뢰의 그는 조국 통일을 가로막는 원수들에 대한 분노로 해서 격동되곤 하였습니다. 그는 원수의 야수 본성을 천만 마디의 말보다도 실감 있는 화면으로 똑똑히 인식시켜줘야 할 인물은 바로 배우인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원수의 총탄에 부상당한 영예군인 배우.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원수를 끝없이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심은 연기 수행에서 그대로 발현됐습니다. 이 한국 반도에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완전히 하나의 무인지대로 되어도 이따위 우리 미국의 군사기지로 영원히 되는 데 대해서는 바로 별로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열어주세요. 성옥 씨, 나는 북한에 와서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춤이나 추시죠. 예. 어젯밤 우리 성옥이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성옥 씨가? 이 장면에서 금시초문인 듯 성근을 마주보며 발장단까지 치는 음흉한 킹그스토의 연기 형상은 리원균 동지가 직접 찾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술영화 한 의학자의 길에서 미국 선교사역을 수행할 때 어느 한 장면에서는 대본에도 없는 대사 연기를 스스로 찾아 형상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원수의 양면 정책을 생동한 세부로서 보여주었습니다. 저 선생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저 선생님 빨리 치료해 주시오. 내눈 좀요. 제가 리원균 동지와 함께 처음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예술 영화 버충병이었습니다. 그 버충병을 창조하는 과정에 난 원균 동지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 배우가 사랑과 증오에 대한 감정이 명백한 아주 좋은 배우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남반부에 두고 온 부모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짓밟으려고 하는 원수에 대한 형상을 할 때는 눈에서 불이 펄펄 났습니다. 리원균 동지가 지닌 사랑, 그것은 두꺼운 고향 산천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의영군으로 떠나는 아들의 신발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깔아주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고 뜨겁게 바래주던 어머니.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동국길 언덕에 정터럭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 생활은 바다라지만 그 바다 속에서 진주보석인 양 마음을 꽉 채운 것은 어머니의 사려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이름 대신 킹스트라고 부르면서 어쩌면 연기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하고 혹시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가고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딸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버지만큼 마음이 선하고 또 거짓이간 사람이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예술영화 촬영소가 위치하고 있는 형제산 구역에서 살았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계속 저러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젠 시내 중심으로 좀 나가자요. 난 모시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수호가 이 아버진 그 고층 아파트에 브로커 한 장 내 손으로 쌓은 적이 없구나. 그래, 무슨 체면으로 갈 수 있겠니? 그런데 그날 어머니에게서 들으니 아니 글쎄 우리에게도 차려진 집을 다른 배우들에게 2번씩이나 양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의 연기는 높은 기량과 숙련의 산물이기 전에 가장 깨끗한 인간적 양심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생활에서 양보심이 많고 인정도 많았던 배우. 스스로 부정력을 맡아안고 연기 수행에 정력을 다 바친 배우. 이 땅에 다시는 1950년대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에. 허나 만약 원치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원수를 똑바로 알고 전투의 한을 결산해야겠기에 배우는 스스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조선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우리 인민들이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정탐을 영화입니다. 그 시계가 정치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시에도 땡땡, It is out of order. 2시에도 At one, ding, 땡땡, ding. 하루 At 종일 two, 2점만 ding, 칩니다요. Off with you. 나가시오. 걸어서 내 가리라 나의 예루살렘으로. 하인의 그 어디론 가로군. 좋은 시지요. 하인에게 영광을. 하인은 누구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죠. 언제건 다시 만나게 될 걸세.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얘기가 있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웃는 연습을 해두게나. 그래서 나는 유리미를 조용히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 그걸 순위 중에 당신이 하시오.
이 영화에서 클라우스의 역을 수행했던 인민배우 손대원 동지입니다.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이 창작돼서 나온 때로부터 벌써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영화 배우가 아니고 그 이전 그 평양예술단 거기서 이제 그 성악 배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영화 연출가 그 유효선 동지가 저를 찾아와서 지금 새로 이름 없는 영웅들 영화 대본에 지금 나왔는데 그걸 클라우스 역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대본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좋고 배우로서 진짜 한번 이거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이제 생겼습니다. 언제나 점잖은 학자의 탈을 쓰고 행동하는 클라우스.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서는 대포와 땅크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며 간첩모략 책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고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미 첩보대장. 우리의 주인공들인 유림과 순이를 붉은 정탐으로 의심하며 각일각 수사선을 은밀히 펼쳐가면서도 겉으로는 대포 유한촉하는 심리전의 농수.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소? 유림이가 난 포로들을 총살할 때 이렇게 웃었다고. 우리의 음모가 폭로될 때 이렇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고 주장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말이오. 왜 대답이 없소? 왕수이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대답하겠소? 그럼 그는 두 번째 증인을 요구할 거요. 있어? 그것 봐, 마티. 그는 추측이나 환상만 가지고 대하기는 너무나 영리한 사람이요. 감람나무 가지로 악마의 흉상을 가리우고 온갖 음모의 술책을 다 꾸미는 만만치 않은 척수의 형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기 영화에서 부정인물 형상에서 보면 이제 외형적인데 이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겉모습만 이제 분장을 하고 의상이나 비슷하게 차려입고 심파적인데 이제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영화 이름명대에서 나오는 이 클라우스는 그렇게나 형상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주인공들인 그 유림이나 김순희 중이가 맡았던 클라우스는 아주 강한 족수였습니다. 제 딴에는 이제 그 지성도 있고 리념도 있는 그런 클라우스를 그렇게나 정정같이 형상해서는 안 되겠다. 보다 새롭고 난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영화의 클라우스가 나오게 하자면 연기의 중점을 어디에 박아야 하겠는가? 배우는 사색하고 또 사색했습니다. 손대원 동지는 류호선 연출가 동지와의 부단한 형상 토론 끝에 부정력을 지난 시기처럼 원수의 추악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클라우스와 유림 사이, 또 클라우스와 순이 사이의 인생관의 대결, 생활 철학의 대결 과정으로 깊이 있게 형상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탐물 영화라고 하면 이 수와 수의 싸움, 말하자면 이 조가 간의 그 두뇌전의 대결이라든가 또 이제 아슬아슬하고 긴장한 이런 사건으로 해서 관중들의 흥미와 기대를 끄는 것이 그 보통 대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는 이 정탐물 영화이면서도 이 영화에서 척후 활동에서 발휘되는 우리 주인공들의 그 위훈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 머물지 않고 엄혹한 긴장한 이런 척후 정찰 활동 속에서도 자기의 혁명물을 끝까지 수행하는 우리 주인공들의 그 불굴의 의지가 과연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해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여운이 참으로 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본을 연구하며 손대원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클라우스에게도 자기 나름의 인생관이 있고 생활 철학이 있다. 그에게도 자기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도 있다.
그러나 아틀라스의 사자라고 그렇듯 위세를 돋구던 클라우스는 정당에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유림과 순이 앞에서 흰기를 들게 된다. 왜 그렇겠는가? 그것은 바로 유림이나 순이에게 있는 조국을 위한 자기 희생 정신, 동지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바로 이런 고귀한 사상 감정을 클라우스는 리해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생명이란 질소 원자 몇 개, 탄소 원자 몇 개를 합하고 거기다가 시시한 다른 원자들을 합한 덩어리랍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인민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곤 합니다만 당신은 정형고지 전투의 비밀이 이미 사전에 평양에 넘어갔다는 것을 잊어버렸소? 덜레스가 구라파를 비밀리에 방문한 것도 평양은 미리 알고 있었어. 결국 우리는 구라파로부터 단 한 명의 새로운 지원병도 받지 못했단 말이오. 그래, 이것을 누구의 실수로 봐야 하오?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비열한. 당신은 이 비밀 보장을 다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질 준비나 하시오. 내가 직접 연방 대신원장 칼빈스 씨에게 전화를 걸겠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판에 넘어간다고 해서 당신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보는 바로 카카의 부인인 잔너 켈턴 여사가 북조선 정탐인 유림에게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상의 맥을 정확히 잡은 손대원 동지의 연기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 혈투를 끝내는 지금의 감상에 어떻소? 당신은 역시 강한 족수였어. 나 역시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오. 당신은 자기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잘 써봤어. 결국 당신의 나라는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나 유림 씨, 당신의 조국은 승리했지만 당신 자신은 졌어. 대자,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조국과 분리시켜 생각해본 적이 없어. 조국이 시련을 겪으면 내가 시련을 겪는 것이고 조국이 승리했으면 내가 승리한 것이오. 나는 당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 클라우스는 자기에게 생의 종말이 닥쳐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일생을 침략의 길에서 늙어온 클라우스는 지금 성공과 출세로 잇따은 지난날을 회고한다. 그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아틀라스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그의 적수가 될 사람이 없다. 이러한 아틀라스의 사자가 지금 조선의 한 평범한 청년 때문에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그는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간고하고도 복잡한 운명을 거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으나 과연 이들을 정복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나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렇게도 간악하고 교활한 원수들을 항복해야 한 이름 없는 영웅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와 적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길 것이고 원수는 영원히 패할 것입니다. 주체문학 예술의 빛나는 총화작인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이 시대의 걸작에 두 편에 걸쳐 악질적인 부정인물로 출연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인민배우 방석은 동지입니다. 그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서 간첩인 직맹부위원장의 역을 했고 또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편에서 치안대인 여무태의 역 형상을 수행했습니다. 이걸 벗으면 미군한테 죽을 것이고 안 벗으면 인민군대한테 죽을 테니 예빈 이래저래 죽을 팔짱가 보다. 그가 이 배역들을 맡게 된 것은 텔레비전 연속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조명원으로 나온 다음부터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사람들을 불러오게. 아이고, 이건 이게 왜 이렇게 됐어? 민족과 운명 노동기구 편의 담당 연출가는 이 장면을 무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직맹부위원장으로 위장하고 강선 제강소에 은밀히 잔입하여 음으로 양으로 대오의 통일 단결을 파기하기 위해 피눈이 돼서 날뛰는 교활한 민족의 원수. 그 역을 선색 없이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방석훈 동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처음 선뜻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노동계급 편에서 간첩인 직맹부위원장 역을 맡았을 때 또 간첩으로 나오는 거 가면서 제 자식들이 몹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이 군사복무를 할 때 텔레비 연속소설 석개울이 새봄이 방영되면 부끄러워서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노동계급 편에서 간첩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면서 제발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배우는 생각을 고쳐야 했습니다. 나 하나의 부끄러움, 자식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위대한 장모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이 훌륭한 영화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가 그처럼 어렵던 전후의 그 시기 강선제강소에 몰래 기어들어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던 반동놈들 때문에 진흥원 영웅과 같은 전리마 선구자들이 오죽이나 고생이 많았으며 우리 혁명이 얼마나 극심한 난관을 헤쳐야 했는가. 혁명은 나 자신으로부터. 배우의 이런 정신적 악량은 연기 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아왔습니다. 글쎄, 아무리 현행을 중시한다고 해도 과거가 없는 현재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예. 아니 그럼 동무가 보증을 받자면 과거로 돌아가서 받아야 할 텐데 그럴 순 없고. 뭐라고요? 등산동무, 너무 초당성을 부리지 마. 병기강을 떼우면 저 천리마 송구자 영예도 빼앗긴다. 속심은 그게 아니오? 지배인 동지의 지시는 법이오. 1998년 가을 방석훈 동지는 박정주 연출가 동지로부터 하나의 대본을 받았습니다.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편이었습니다. 노동기구 편에서 간첩역을 금방 끝내고 돌아섰는데 또다시 치안대 역을 할 때 대한 과업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배우는 밤새워 영화 대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첨예한 극성이 뇌리를 쳤습니다. 계급적으로 변질되어 적들과 같은 길로 가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도 총으로 쏜다. 이것을 종자로 한 영화의 줄거리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여기서 계급적으로 변질되어 나중에는 면당 연장까지 고발하고 총살하는 악질 치안분자 요무태를 형상해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요무태, 그도 해방 전에 정말 두 자식을 굶겨 죽이고 해방 후에는 우리 오보이 수령님의 운덕으로 땅도 받고 소도 사맨 이런 기본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시련을 겪을 때 바로 그때 나라를 배반한 역적 노절한 변절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남달리 그 물욕이 강하고 저 하나밖에 모르는
개인 니기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석훈 동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계급적 바탕이 좋고 가문이 훌륭하다고 해도 이 요무태처럼 자신의 근본을 잊고 물욕의 환장이 되면 나라의 욕적이 될 수 있고 가정도 운명도 파멸시킬 수 있다.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이것을 피의 교훈으로 새겨주어야 한다. 이것은 한 용화인의 굳은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총을 내려라, 이 자식아. 너 내비도 몰라보느냐? 아버지라고? 네 놈이? 넌 철저한 반역자고 원수다. 안보는 핏줄을 나는 부자간이어서 용서했다만 내 그때 벌써 처단하지 못한 게 한이다. 너 반역자 요무태. 너 환장을 해놓냐? 너를 아주 내비로 죽이면 내 새끼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성을 갈 테다. 욕적의 염시성은 끝장이다. 뭐라고? 죽기 전에 똑똑히 알고 가라.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 한 공화국은 영생한다. 그리고 면당위원장이 뿌린 붉은 피는 기어이 이 땅 위에 낙원을 또 세울 것이다. 첫째야, 잠깐만. 자, 이걸 봐라. 이러면 우리 집안이 어떤 세상에 와도 3대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게 그리도 부럽던가. 그래서 조국과 인민을 배반했단 말이지. 신념도 의리도 없는 너 같은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마땅히 죽음만이 차려진다는 피의 교훈은 후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 받아라. 종이의 총알이다. 무릇 인간은 사상의 불타기는 어려워도 세태의 물쫓기는 쉽다고 했습니다. 물욕이 강한 사람,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반동적인 사상 독소가 이상하게도 해면에 물이 스미듯이 더 빨리 침투됩니다. 그리고 일단 침투된 독소는 정신을 마비시키고 신념을 무너뜨립니다. 신념의 성벽이 무너지면 혁명이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혁명은 곧 신념이고 신념은 곧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오한 진리를 방석훈 동지는 추악한 부정인물의 생동한 연기로서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새겨주고 언제나 신념의 한 길만을 걷도록 말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 연속국 방탄벽에서 양재학교 간해고 교장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텔레비전 연속국 징벌에서 안개대오를 가진 망체교육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부정을 하였는데 이번에 또 부정을 맞고 보니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추가 동지한테 찾아가서 연추가 동지, 저 이번에 좀 궁정욕 좀 합시다 하고 좀 제기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석훈 동지가 저를 조용히 찾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족가운명 노동기구편 10부에서 간첩인 직명부위원장을 공장 그네로 호기춘이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막 끌고 나와서 때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때리고 차고 하는지 자기는 정말 아파서 혼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좀 아팠지만 그래도 내 연기가 성공했구나 하니까 마음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이런 희열을 안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자기 용기로 간증을 불러일으키고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또 원수를 징벌할 맹세로 끌어본진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저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헤쳐온 영화인들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흘러온 영화인들의 남모르는 땀이었습니다. 조선예술영화 피바다에서 변구장의 역을 수행한 인민배우 이경환 동지,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용제에서 관동군 참모장의 역을 한 공훈배우 신동철 동지, 예술영화 림곡정에서 서림이, 텔레비전 예술영화 별은 멀리 있어도에서 반달 별동대 대장의 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홍순창 동지, 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마틴 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윤찬 동지, 예술영화 광주는 푸른다에서 데라우지의 역을 수행한 공훈배우 김영근 동지, 텔레비전 연속극 첫 연유국장에서 니승엽의 역 형상을 수행한 공훈배우 서명산 동지, 텔레비전 연속극 붉은 흙에서 만수의 역 형상을 개성 있게 한 공훈배우 조찬백 동지. 이들은 서로 다른 영화와 텔레비전 극들에 출연했지만 일맥상통한 원수들의 번성을 통해 우리민들과 후대들에게 계급투쟁의 천리를 깨우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땅이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도 적은 역시 적이며 원수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만이 아니라 증오의 씨앗, 복수의 씨앗, 신념의 씨앗을 심으라고 후대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배우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대 배우들은 신인 배우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간 성격을 창조하는 배우에게 있어서 그것이 비록 부정역이든 단역이든 거기에 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비타는 사색과 불같은 노력으로 예술적 기량을 높이고 시대적 요구에 속속이 따라 세울 때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배우들이 될 수 있다고. 영화나 텔레비전 극들에서 계급적 원수들의 역을 훌륭히 수행한 배우들은 대체로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계급적 원수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중어의 불씨, 중어의 도화선이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곤 합니다. 역사의 생동한 재현이고 생활의 감명 깊은 화폭인 영화. 때로는 수백 수천의 총검을 대신하는 영화의 생명력은 그것을 위하여 탐구의 밤을 지새고 헌신의 땀을 바친 유명무명의 영화인들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불타는 증오로서 원수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고 후손들의 마음속에 계급의 의지를 백배해준 영화인들. 신인 배우들에게 연기 형상의 훌륭한 모범을 말없이 가르쳐주는 전 세대의 영화인들. 그들에 대한 추억은 잊을 수 없는 영화의 화폭들과 더불어 계속될 것입니다.